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일본 통화인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때 엔원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8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런 엔화 약세의 배경과 전망, 취재 파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금융시장부 이규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환율인데 최근 주요 통화들 환율 흐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달러원 환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2원 오른 1,348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네. 작년 11월 23일 1,355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오늘 환율 급등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상하자 급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오늘 유독 달러원 환율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간 달러원 상승 요인이 있었는데도 좀 눌렸던 경향이 있거든요. 누적된 상승 압력이 오늘 폭발하면서 상승폭이 좀 컸죠. 네. 달러원 환율이 오르니까 엔원 환율도 올랐습니다. 오늘 엔원 환율은 지금 904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890원대에서 소폭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굉장히 높고 엔원 환율은 굉장히 낮은데 왜 이런지는 엔화 환율 계산법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엔화와 원화는 이제 직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원 환율을 이제 재정 환율이라고 하는데 이 계산하는 방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엔원 환율을 전망을 하려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아야 하겠죠. 네.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 환율 얼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환율을 말할까요? 환율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달러와 비교한 환율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포털 사이트에 환율이라고 검색하면 달러원 환율이 나옵니다. 예. 네, 달러화가 기축 통화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떤 화폐 통화 가치를 볼 때는 미국 달러화랑 비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달러원 환율이 1348.50전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1달러를 얼마 주고 살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네. 1348.50전이니까 1달러를 살려면 1350원 정도는 줘야 달러를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일본에서는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1달러를 몇 엔 주고 살 수 있을지가 궁금할 겁니다. 네. 이거를 달러 엔 환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달러 엔 환율은 한 149엔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네. 1달러를 사려면 149엔을 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1달러를 엔화로는 149엔 정도 줘야 살 수 있고 원화로는 대략 1350원을 주고 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1엔은 몇 원이 될지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한 게 바로 엔원 환율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 계산한 오늘 엔원 환율은 그래서 얼마입니까? 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9.04원 정도 나옵니다. 네, 뭔가 이상하죠. 아까는 뭐 800원대, 900원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계산하면 9.04원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엔화 환율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엔원 환율을 얘기할 때 네. 100엔당 원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달러화랑 단위도 비슷하고 비교하기 쉬워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네. 엔원 환율이 오늘 904원이라는 건 100원을 살 때 904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100엔을 살 때요? 아, 네, 엔을 네네네. 살 때요. 그러니까 뭐 결국 직관적으로 보기 편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엔원 환율이 이제 800원대라고 하면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네,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네, 네.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 수준이라서 그런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축 통화인 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가 얼마나 낮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그림 나가고 있네. 네, 이게 달러 엔 환율 추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 엔은 1달러를 몇 엔 주고 살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1달러를 살 때 필요한 엔이 많아지면 네. 엔화 가치가 그만큼 낮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달러 엔, 저기 차트에 보이는 가격이 높을수록 엔화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건데 네네. 저 차트가 1993년 이후로 달러엔은 월봉 차트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엔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 네, 고점은 지난해 10월 151엔인데 네. 지금은 149엔 정도니까 역사상 고점에 거의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지난해를 제외한 이전 고점은 1998년에 147엔인데요. 네.
근데 아시아 금융위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MF 외환 위기 시절, 그 시절 엔화 가치보다 지금 엔화 가치가 더 낮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엔화 가치가 가장 높을 때, 네. 그러니까 저 차트에서 가격이 가장 낮을 때를 보면 2011년 10월인데 네. 그때 달러엔 환율은 75엔이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149엔이니까 엔화 가치가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으로 대입해 보면 달러원 환율이 거의 뭐 1,700원, 1,800원 정도 같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약 한 30년 만에 가장 낮은 그렇죠. 수준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원화와 엔화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엔화와 가치가 기록적으로 낮은 건 알겠는데 그럼 지금 엔화 900원 수준은 얼마나 낮은 거냐? 네. 살펴보면 지금 엔화는 904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달 14일에 800원대로 떨어진 이후에 거의 뭐 10일 연속 9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조금 오르긴 했지만 어제만 해도 897원 정도의 엔화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네, 엔화 환율이 뭐 세 자릿수, 그러니까 900원대에서 움직이는 건 많이 봤어도 800원대에서 움직이는 건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네. 이게 N1 환율 차트입니다. 네. 근데 주황색 실선이 900원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N1 환율이 900원보다 아래로 내려간 시기는 네. 세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첫 번째 시기를 보면 네.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이 2007년인데요. 네. 당시에는 우리나라 조선사가 수주를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서 원화 가치가 크게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예. 달러를 수출을 잘 하니까 달러를 계속 벌어왔고, 그럼 그 달러를 팔아서 달러를 파니까 원화 가치가 높아지겠죠. 달러를 계속 팔고 원화를 사니까 그럼 원화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네. 그때 달러원 환율도 900원대였고요. 그래서 원화 가치가 높아서 N1이 낮았던 시기였고요. 네. 근데 그 다음으로 N1이 800원대에 진입했던 시기는 2015년 6월입니다. 당시에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때는 원화가 강했다기보다는 N화가 약했습니다. 네. 그때도 일본 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달러엔 환율은 125엔 정도였고요. 예. 그래서 N1 환율이 880원대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네. 근데 정리하자면 N1이 900원을 밑도는 거, 그러니까 800원대에서 거래되는 거는 21세기 들어서 두 번밖에 없었고 이번이 세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2007년, 2015년, 2023년 이렇게 세 번이니까 네. 8년에 한 번 오는 드문 수준이다. 그러네요. 네, 8년에 한 이렇게 번씩.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들어보면 낮은 엔화 가치가 낮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지금 그 환율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나옵니까? 네, 아까 그 두 번째 사례에서 보셨듯이 그 2015년에 N1이 900원을 밑돌았다고 했는데 예. 그때도 880원 정도까지 내려가고 더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저점이다 이런 전망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N1 환율의 전망을 살펴보려면 달러화 전망하고 N화 전망 그리고 원화 전망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고 전망도 엇갈리는 편입니다. 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네. 달러엔 환율이 155엔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네. 현재는 149엔 수준이니까 여기서 4%는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본 겁니다. 네. 네. 근데 근거로는 일본은행의 완화 정책이 지속될 거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 만약에 달러원 환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달러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N1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N1이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 물가가 12개월 연속 3% 이상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대표된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인데요. 이렇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일본도 통화 완화 정책을 조금 완화하고 다시 조금 긴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본은행 총재인 우에다 가지오는 이번 달 어떤 외신과 인터뷰에서 임금 인상과 함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란 확신이 들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도 선택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 정책을 좀 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만약에 일본은행이 정말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다면 완화 정책을 좀 거두어 드린다면 엔화 가치가 반등하면서 N1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당연히 이제 미국 통화 정책이나 우리나라 통화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결정적인 건 이제 결국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연준의 전망, 그런 달러의 움직임은 달러 원과 달러 엔에 동시에 영향을 주니까 네네. N1을 볼 때는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이 조금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짧게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틀 뒤면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됩니다. 네. 이제 엔화가 이렇게 싸졌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 여행도 많이 가겠죠? 네, 일본 여행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방일 한국인 수, 그러니까 일본 여행을 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를 보면 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오, 네, 일본 관광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월 평균 54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네. 코로나19 이전이 2019년 통계를 살펴보면 월 평균 46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으로 보면 10만 명 가까이 더 많이 일본을 가는 셈이죠. 6월 정도의 정치권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논란이 되었었는데 네네. 그런 논란도 일본 여행에는 큰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통계를 살펴보면 네. 5월에 일본 여행객 수는 51만 명이었는데 네. 6월 들어서 54만 명으로 늘었고 7월에는 또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64만 명으로 더 증가했습니다. 네.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기록적인 엔저 영향으로 일본 관광객 수가 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에서는 최근 N1 환율 흐름 관련해서 이규선 기자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